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는 실크로드 경주 2015 개막이 이제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설 공사가 아직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고 전시물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행사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열릴 실크로드 경주 2015. 세계 각국의 문화사절단이 다양한 세계 음식과 문화를 소개할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광장에서는 인부들이 바닥을 파내고 한편에서는 시멘트로 조형물을 만드는 등 여기저기 공사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건물 외벽의 도색 작업도 지붕 기화 작업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공사 폐기물은 잔뜩 쌓아놓은 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개막을 불과 나흘 앞두고 아직도 공사가 한창이어서 행사가 순조롭게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시관 내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천마의 궁전에서는 벽화 그리기 작업이 한창인데 비어있는 벽면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전시관도 조형물 공사에다 내부 도색 작업까지 해야 될 일이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준비 단계가 너무 다급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요일이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세계 40여 개국 문화사절단이 방문할 예정인데 시한에 쫓겨 행사 준비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인 망신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47개국에서 참여 이사를 표명해 왔고 해서 개막 전까지 철저히 준비를 해서 145억 원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도 국제적인 행사 준비가 이렇게 부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올 시즌까지 대구 시민운동장을 홈으로 쓴 삼성 라이온즈. 내년 시즌부터는 새로운 야구장에서 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프로야구 팬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 대구의 새 야구장이 2016년 초 완공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른 대구의 새 야구장,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석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년) 연속 프로야구 정상을 차지한 삼성. 2013년을 제외하면 그 모든 우승 순간을 중립지역인 잠실야구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 야구장이 너무 작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년 시즌부터 우승의 순간을 홈에서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대 수용인원 2만 9천 명. 중립지역 경기가 필요 없는 규모를 자랑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관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조명탑까지 올라서며 개장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68%가 되고요. 계획 대비 한 105% 진행되고 있고 국내 최대 크기인 전광판 공사가 8월 말부터 9월에 저희가 진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안쪽에 그 천연 잔디 공사가 10월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가 부럽지 않을 다양한 이벤트석과 팔각형 형태의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가장 낡은 시민운동장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야구 문화의 틀을 보여주리라 기대되는 대구의 새 야구장. 2016 시즌부터 시민들과 함께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우리 지역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농사를 포기하면 폐업 지원금을 준다. 한칠레를 시작으로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농업 정책인데요. 농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필요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자 2004년부터 5년 동안 복숭아 농사를 짓지 않으면 폐업 지원금을 줬습니다. 복숭아가 타격을 받을 거란 예상에서였습니다. 경북에서 5천여 농가가 신청해 1,800여 헥타가 사라졌습니다. 해당 농가는 3년치의 수익이 폐업 지원금으로 주어져 모두 61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폐업 막바지인 2007년도에 도내 복숭아 식재 면적은 5,546헥타. 그런데 작년은 7,180헥타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폐업 후 5년이 지나면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숭아 시세가 좋아지자 폐업한 상당수가 다시 심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성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김병진 씨는 작년 폐업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철회할 생각입니다. 한우 시세가 좋아져 암소 한 마리당 받는 폐업 지원금 88만여 원보다 소를 키우는 게 더 이익이란 계산 때문입니다.
이미 폐업을 했어도 5년 뒤 재사육을 생각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예, 초창기에 폐업하신 분들은 좀 후회를 많이 하는 분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FTA로 곤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지만 폐업 뒤 마땅한 대체 작물이 없는 농가로서는 언발의 오줌 누기 격입니다. 농업 강대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후유증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폐업지원금 제도가 운영된다면 우리 농업 농촌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 한터키, 한EU와의 FTA가 추가로 체결되면서 올해는 콩과 감자, 고구마 같은 식량작물과 닭고기, 밤까지 폐업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방파제는 낚시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파제 구조물 사이로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아예 수북히 쌓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태운 흔적도 보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된 악취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낚시하러 오면 좀 가가면 좋은데 내 쓰고 가는 사람 많이. 전국에서 하루 평균 500여 명의 낚시객이 찾는다는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낚시용품과 소주병 등 수십 개의 쓰레기 포대가 치워지지 않고 방치돼 있으며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심한 악취까지 발생합니다. 심지어 쓰다 남은 가스 용기까지 나와 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파제에서 떨어진 쓰레기들은 바로 옆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양 오염도 우려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늘 이쁘지는 상을 가태를 부과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처리 수술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서객들의 시민의식과 행정당국의 관리로 해수욕장의 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낚시객들이 찾는 방파제는 늘어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몸속의 삼중수소 검출률과 농도가 다른 지역 주민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원전 인근과 경주 시내 주민 370여 명의 소변을 분석한 결과 원전 인근 간포읍과 양남면, 양북면 주민의 삼중수소 검출률은 89.4%에 달했습니다. 반면 경주 시내 주민은 18.4%로 나와 원전 인근 주민들의 검출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삼중수소 농도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이 평균 6에서 8베크렐이, 경주 시내 주민은 평균 3.21베크렐이 검출돼 원전 인근 주민의 몸속에 삼중수소가 많이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 오전 10시쯤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구항 인근에서 길이 1.5m, 폭 0.5m짜리 멸종 위기종인 푸른 바다 거북 한 마리가 죽은 채 해안가에 올라온 것을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바다에서 자연사한 뒤 해안으로 떠밀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 경북 지역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제과제빵과 서양식 음식점 등 5개 업종 42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1.9%인 176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전문점의 위반율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이 133명,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8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노동청은 법을 어긴 사업장에는 시정명령과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주유소와 미용실 등의 업종도 추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흰쌀밥보다 잡곡밥을 먹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4 식품 소비 행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가구의 40.1%가 자주 먹는 밥 형태로 잡곡밥을 꼽았습니다. 또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잡곡은 현미쌀밥이 30.5%로 가장 많고 이어 혼합잡곡과 서리태, 흑미, 찰보리로 나타났습니다. 쌀 소비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잡곡 소비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한 번 적발로 곧바로 보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고 부정 수령자 명단과 위반 내용은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정부는 눈먼 돈으로 인식돼 온 국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성범죄 예방과 범죄자 사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이한성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가 2011년 20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3년 사이 6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수는 3,200여 명으로 지난 2011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지역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지역 유통업계는 이번 예약 판매 기간에 육류와 과일, 건강식품 등 추석 선물용 세트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특히 올해는 침체한 소비 등으로 유통업계의 추석 선물 예약 판매 기간이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3,500여 건으로 지난 2011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북에서도 지난해 601건이 적발돼 지난 2011년 61건보다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경주시는 내일 저녁 7시 반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경주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합창단의 합동 공연인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우수 청소년 동아리의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5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향토 중소기업들이 경북 우수 제품 공동 브랜드인 살라리안 브랜드로 미국 LA 코리아타운 마당몰 1층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상담회에는 동양종합식품과 학산도예, 경주 유기공방, 풍기특산물 영농조합 등 1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실라리안에는 지난 1997년 10개 업체로 시작해 현재 경북도 내 19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밤으로 공기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울진이 27도, 영덕, 경주 29도, 포항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조금 덥긴 하지만 외출하기에는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영덕, 경주 21도, 포항 2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중부에는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동해 남부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